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날씨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코로나 극복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유사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례를 인용해서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방송의 용어들이 법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난해한 이슈들이라는 점에서 이해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전체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법치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을 위시해서 입법, 행정, 사법 어느 기관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전형적인 민주공화국 국가를 말합니다.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이는 근대 시민국가, 즉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을 단위로 하여서 형성된 국가의 정치 원리라고도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에는 법이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갖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법치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법치국가라 하면 법률에 의거해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법률이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 법치국가로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처럼 국회에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다소는 유연적인 법들이 만들어져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실질적 법치국가 이상을 실현하는 데는 다소 반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 법치국가를 하면 통치 정당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정의 실천을 적극 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연적인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등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이런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무시하는 듯한 유연적 법률 생산에 만능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제지상주의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의 법률이 공장화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 무시와 인치를 우선하는 그런 권한 행사라든지 통치권자 스스로 실질적 법치주의 무시하는 듯한 경향을 드러내 보이는 점이라든지 사법부가 재판거래 혐의, 의혹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법조인들이 정의로운 법과 공정한 재판을 경시하는 사례라든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보다는 소위 출세제한적인 판결에 올인하는 부정직한 법조인들이라든지
반대자를 위한 판결이 SS는 엄격함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내 편에 대한 판결인 경우는 솜방망이 치기 등으로 전락되는 이런 상황 등 대한민국이 실질적 법치국가의 어떤 정당성을 스스로 뭉개버리는 반시대적 전체주의적 법률 만능주의 어떤 그 발상들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권순일 전 대법관은 예컨대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분야의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월 1,500만 원 상환하는 일을 했고 우리가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찾아갔다고 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놓고 시중에는 미스테리가 증폭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정식으로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현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다수 의견을 냈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대가성으로 고문 변호사로 영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판거래 논란을 불러온 것입니다. 특히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 논란은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불과 5년 전에 동일유산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욱이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상고기각 즉 유죄 선고 취지로 받아들여야 할 사건이라는 검토 보고서를 올렸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판결의 취지를 보이자 파기환송 즉 무죄 선고 취지 검토 보고서를 추가 작성한 것으로 언론에 전해지면서 보면 그 파장은 전혀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건대는 사법 역사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례로서 회자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이 사건은 당초 예상과 달리 작년 6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서 판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언론이 전언이 되겠습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전원 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서너 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재명 무죄 취지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도 합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요 선진국 법이 영문판을 봐도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즉 세상에 널리 알린다는 퍼블리시로 표기되어 있다며 선거 출판물이 아닌 TV 토론 발언까지 이 법에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고 이 논리는 대법원이 이 지사 무죄 판결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11월 27일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고발당한 지 60여일이 지나서야 처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권 전 대법관이 재판거래 의혹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직결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2020년 대법원에서 선거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유죄가 됐다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물러나야 했고 이번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당시 재판에서 권 전 대법관이 최고 선임 대법관으로 참여했고 무죄 결론이 나오는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의 개인 비리 차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한국 사법 이 대의 명분에 더이 똥칠하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가 민주공화국 법조인으로 행세를 하며 유명 로스쿨에서 공화국과 법취지라는 강좌를 맡아서 가르쳐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리부 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민주공화국 법조인으로서 실세 권력자를 위해 부정의로운 법 해석에 의한 불공정한 재판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에서는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유능한 법조인인 양 하며 위세를 부려온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간단한 헌법주의와 정의로운 법의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 법조인들이 가슴속에 담겨 있어야 할 대원칙을 아예 뭉개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의실에서는 제자들에게 달리 강변했던 것입니다. 헌법에 의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정의로운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자신의 영달 또는 경제적 실익과 엿바꿔 먹듯 해버렸다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 보였다는 점을 우리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출세지향적인 권 전 대법관은 로스쿨에서 석좌 교수로 임명돼서 강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강의 과목은 공화국과 법치주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저서에서 공화국은 다양한 형태로 실제하였고 정치 사상적으로 공화주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권력은 분립되어야 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시민이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서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 그의 저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공화국은 어떤 공화국인가요? 아마도 그는 법조인 중에서 가장 출세한 중 한 사람 중 하나이므로 위세등등하게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는 민주공화국을 상정해서 저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군주국, 귀족적 공화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제적, 전체주의적, 독재적, 인민민주주의적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헌법 제정권자들에 의해서 1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공화국은 군주국이 아닌 국가적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서 교체되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 행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통치체제이자 다원주의 하의 선거를 보장하는 그런 국가, 권력분립, 열린사회하의 법치주의, 사유재산 인정하의 시장경제주의, 인권의 평등, 시민권, 시민의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권력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세계관에서 상대주의, 사회와 국가의 이원주의 등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권술 전 대법관이 아부해온 공화국은 보기에 따라서는 언론 보도에 입각해서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듯한 그런 인상을 풍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몸담았던 공화국은 유사 전체주의 공화국이었던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도 합니다. 공화국 중 전체적 공화국은 민주적 공화국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정권 혹은 국가를 제일로 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독재 형태의 국가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전체주의 국가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 권력이 국민의 정치 생활은 물론 경제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단일히 권력 담당자가 행사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소위 삼권분립 체제가 와해된 정치 체제가 작동하는 나라를 우리가 전체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유사 전체주의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이런 상황을 빗대하는 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그의 저서에서 공화국은 권력이 분립되어야 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국민이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소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출세했던 대한민국에서 그는 민주공화국
대법관으로서 정의로운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몸소 실천하지 않은 그런 인사로 사법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언제부턴가 예리한 촉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은 분립되어 있지 않고 통수권자 마음대로인 것처럼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을 법도 합니다. 모든 법적 수단은 권력의 아부하는 판검사들이 판단에 좌우되고 있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대충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기 일수인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반면 반대편에 대해서는 주도 면밀하게 법에 의한 인치가 다반사인 것으로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국가 입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검찰 조직이 언제부턴가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사법주의, 검찰주의가 기능하기보다는 권력자나 판검사의 내 마음대로주의가 지배하는 전제 내지는 독재 공화국이 되어가는 추세가 역력함을 우리가 감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 한 유튜버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혐의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조치됐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권이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최근에 국민들 간에 회자되는 바와 같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유사 전체주의 공화국으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감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고 정권이 안위와 이익만을 강조하는 그런 체제라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간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읽고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헌법의 규정에 의한 민주공화국인지 아니면 전체주의적 공화국으로 변질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에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시고 나름 목소리를 내보심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